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연구자, 특히 이제 바이올로지 관련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연구단이 하고 있는 게 유전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유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그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 한 60, 70%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옛날에 그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로 생각을 하시고, DNA가 도대체 뭐냐?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 뭐 생명체를 결정짓는 블루프린트다. 그러니까 그 이 DNA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DN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그냥 이런 간단한 화학 구조체가 어떻게 나를 결정을 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도대체 유전자는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DNA, 유전체는 유전을 결정하는 복합체. 자, 그럼 유전자는 유전을 결정하는 인자 하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체 유전체를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합쳐지면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유전자는 이 DNA 상에, 전체 DNA 상에 이렇게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세포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하나에서 단백질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각각 이렇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유전자가 그 사람 안에는 한 25,000개 정도 있어요. 25,000개쯤 되고, 그 박테리아, 이스트는 한 6,000개, 뭐 이렇게 다 다른데, 걔네가 이스트나 이런 애들은 다 항상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데 비해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요. 제 머리카락하고 내 손톱하고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걔네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2번, 3번만 이렇게 발현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또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잘못 갔다.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뭐 1번, 4번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렇게 뭐 신경세포, 아니면 근육, 그다음에 뭐 그저 위장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만들 때 완전히 다른, 하지만 DNA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만드는 단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보면 유전자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머슬, 우리 근육세포를 보면 근육에서는 또 다른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NA는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면 DNA는 사실 간단해요. 4개, 알파벳 4개.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는 2개잖아요, 2개. 0, 1.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0, 1로 해서 쫙 써놓는 거잖아요, 정보를. 근데 유전자는 4개를 쓰는 거예요, 4개. 그래서 TAGC. 그래서 그 2개가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양쪽으로 포개서 놓는 게 편해서 2개가 이렇게 페어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T는 A하고 G는 C하고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이중 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DNA가 각 그 페어링을 해서 2개의 사선이 안타이 패러럴하게 이렇게 가게 이중 나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직이고, 그래서 이제 DNA하고 이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DNA 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쭉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DNA 한 개의 스트랜드를 보면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쫙 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디디디디디 막 나오잖아요. 다 그런 시퀀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전 그 DNA 염기 서열을 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알파벳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한 DNA,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끄집어낸 DNA가 3빌리언이에요. 3빌리언. 3빌리언이 얼마죠? 3빌리언이면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3빌리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면 여러분 그 요즘은 안 쓰는데 전화번호부 책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전화번호부 책 있는데 그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전화번호부 책 200권을 쌓아야 요걸 갖다가 찍을 수 있어요. 그 전화번호부 책 보면 거기 쬐끄맣게 이름 써 있고 전화번호 하나씩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요 염기 서열을 갖다 나열을 하면 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이만큼의 정보가 찍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자, 저하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긴 게 이래도 뭐 앞에 계신 분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한 3빌리언이나 되는 그런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완전히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한 99.99% 뭐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데 중간에 알파벳 하나씩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서로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건이는 어떤 A를 가졌으면은 저는 이제 G를 갖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조금씩 달라서 생긴 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99.9%는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찍어보면. 근데 한 0.1%가 다른 거예요. 그 0.1% 때문에 생긴 게 다르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게 딱 그 0.1% 차이. 그러면 이 차이가 1000개당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1000개당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 그 3밀리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0.1%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3밀리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차이가 뭘 결정하느냐? 재수없게 그게 단백질 만드는 시퀀스 상에 있으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약간 바뀌어요. 하나 탁 바뀌거든요. 그게 바뀌면 구조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조가 변하니까 기능도 살짝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들은 것들 중에 헤모필리아, 영국 왕실의 왜 그런 거 있죠? 혈우병.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배우잖아요. 혈우병. 이렇게 피가 전혀 멈추지 않는 병. 그거 딱 유전자 염기 서열 한 개 차이, 한 개. 그 한 개 차이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PKU, 이건 페닐케토유레아라고 해서 페닐알라닌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인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경우. 요거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환자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설탕 대체제, 페닐알라닌 그 두 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아스팔탐. 그게 페닐알라닌 두 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잘라지질 않아서 그게 그냥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딱 염기서열 한 개.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해봤죠? 옛날에 PTC. 이렇게 혀에다 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무 맛 없고, 저는 아무 맛 못 느끼거든요. PTC 해보면. 근데 이 PTC 이것도 똑같이 염기서열 한 개 딱 차이 있어서 그 쓴맛을 느끼는 그 리셉터가 이렇게 스트럭처가 딱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염기서열이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여러 다른 요인도 사람을 결정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또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유전자에서 나오는 단백질 때문에 사람마다 틀려서 질병도 생겨요. 그래서 질병도 생기는데 그 질병이 또 외부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런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도 또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전체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유전체의 발현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발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대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자,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화번호부 그걸 갖다 결정을 해놓으면 사람마다 뭔가 좀 차이를 규명할 수 있고 질병도 연구하기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돈을 들여서 했죠. 그래갖고 엄청난 스토리지를 해서 결국은 끝을 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3년 4월에 이게 그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그때 보니까 한 2만 5천 개 정도 유전자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결정할 때 3명의 유전자를 썼대요. 3명의 DNA를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한 명이 여자였고 2명이 남자였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끝났냐? 그러면 이제 DNA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도 물론 쓰지만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개만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범죄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왜 9/11 무슨 빌딩이죠? 뉴욕에 이렇게 쾅 떨어졌을 때 누가 죽었는지 몰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 시체 일부 남은 거 그래서 DNA 뽑아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relative들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 거하고 매칭시켜서 누가 진짜 죽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매핑하고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 맨날 보는 거, 네가 내 진짜 아들이냐? 딱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뭐 범죄자 이제 결정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DNA 에비던스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가다 괜히 침 한 번 뱉으면 거기서 DNA 뽑을 수 있고요. 지나가다 쓱 스쳐도 뽑을 수 있고 머리카락 하나 흘려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DNA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게 담배 피다가 꽁초 버리면 요 끝에 침 약간 묻은 걸로도 DNA를 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 3 밀리언 정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른 부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워낙 시퀀싱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데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요. 이제 대충 매핑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위를 보니까 왜 다른가를 봤더니 이렇게 시퀀스가 리핏이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것도 아마 DNA 리페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이런 리핏되는 시퀀스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하는데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사람마다 이 부위가 달라요. 요게 몇 번 리핏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4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개 갖고 있고 6개 갖고 있고 쭉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테크닉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이거 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텐데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그러니까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DNA를 어떻게 증폭을 시키냐면 DNA가 이제 이중 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강한 열을 주면은 2개가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뜨려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DNA 합성할 수 있게 프라이머라는 거를 붙여주고
엔자임을 넣어주면 이걸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위만 이렇게 드립다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PCR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핏되는 시퀀스 있잖아요. 그거 바깥쪽에다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요 사이를 막 증폭하는 거예요. 막 증폭을 하면 DNA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러면 만들어진 DNA의 길이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DNA를 갖다가 그 아가로즈, 이게 아가로즈 뭐냐면 묵 알죠? 묵 드시잖아요. 그 식당 가면 묵이에요, 묵. 묵에다가 묵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묵판에다가 DNA를 요 끝에다 놓고 DNA가 그 차지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차지를 딱 걸어주면 DNA가 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사이즈에 맞춰서 딱 쓰는 거예요.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차지는 다 똑같으니까 사이즈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 한 것 같이 DNA를 막 복제한 다음에 쫙 올리면 아빠, 엄마한테 온 게 다 다르니까 2개씩 나와요. 2개씩 사람이 2개씩. 그래서 얘는 이렇게 2개짜리, 얘는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얘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이런 2개짜리. 사람마다 아까 얘기한 그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니까 아빠 거, 엄마 거 보면 얘 내 아들 아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는 약간 좀 뻥인데 이거 DNA 뽑아서 PCR하고 이거 하는데 최소한 하루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드라마에서는 들어가면 1시간이면 나오더라고. 1시간이면 뭔가 제가 모르는 테크닉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스탠다드 마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친자니 뭐 아니면 뭐 범죄자를 결정을 할 때 뭐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 사건 한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DNA 뽑아갖고 거기서 나온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매칭해 보니까 맞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쭉 해놓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쫙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면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바인드 DNA 인덱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범죄자들 이제 그 크리미널들을 갖다가 다 DNA를 뽑아가지고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뭔가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럼 거기 가서 쫙 뽑아서 거기 있는 사람 잡아갖고 딱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단한 해가지고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 정도 컨빅티드 오펜더들 6.7 밀리언 프로파일을 벌써 해놨대요. 미국에서. 아마 지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크라임씬에서 프로파일 또 쫙 하고 그래서 매칭되는 사람 바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외에도 뭐 이거 하면 미싱 펄슨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잖아요. 어렸을 때 사라졌는데 그 애 찾으려면 이제 얘가 뭐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막 나타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뭐 히스토리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DNA로 하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혹시 그 가타카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가타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가타카 영화를 보면 거기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연기서열 분석을 딱 끝내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것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막 죽어라 해가지고 그 우주 비행사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컨셉이 나와요. 태어난 사람의 연기서열을 딱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최적의 직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뭐 할 사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DNA 시퀀싱이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그 드래프트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게 리서스 요게 이제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지놈 프로젝트 했을 때 22 밀리언 달러가 들었어요. 하나 결정을 하나. 근데 2007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우리 요즘 맨날 듣는 넥스트젠 시퀀싱이라는 테크닉인데 그때 당시에 454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DNA 염기 서열 결정의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시퀀싱 덕분에 금액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임스 왓슨의 시퀀싱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시퀀스를 다 결정을 했는데 20배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웰컴 트러스트 생거 센터 같은 데서 300 휴먼 지놈을 6개월 만에 결정을 했고 2008년 돼서 그래서 지금 2008년에 뭐 요 정도까지 갔는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도 홀지놈 시퀀싱 하는데 150만 원이면 해요. 150만 원 한 사람 내 거 딱 DNA 갖다 보내주면 150만 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가 또 있는데 그 새 기계에 따르면 그 뭐 레이버 코스트 이런 거 다 해서인데 아마도 몇십만 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해지는 세상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 시퀀싱 방법이에요. 막 DNA 이렇게 막 실험실에서 열심히 뽑아가지고 라디오 레이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끔 아직까지도 영화에서 보시면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뭐 DNA 시퀀스라고. 근데 그거 다 뻥이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이거는 한 20년 전에 하던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에 와가지고 약간 좀 발전한 것이 이제 이 시퀀싱인데 여전히 이때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이제 요게 아직까지도 실험실에서는 이 시퀀싱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에다 보내갖고 뭐 일부 시퀀스 결정하고 그런 거는 다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이제 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걸 아직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게 딱 이거예요. 끝에 레이블해서 한 번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DNA 시퀀스 염기 결정 방법은 똑같은데 하나가 들어갈 때 레이블이 들어갈 때 그 끝나는 놈이 형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DNA 시퀀스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GATC, GATC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상보 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염기 서열이. 근데 그게 들어갈 때 거기 끝에다가 그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C 뒤에 다음 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에 형광이 붙어 있으면 그 형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광을 이만한 판에다가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에 팡팡 찍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이미지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퀀싱이 굉장히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로 해서 뭐 2014년까지 1,000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알콘 엑스 프라이즈라고 그래갖고 10 밀리언 달러를 돈을 걸었어요. 더 빨리, 더 싸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개발하면 돈 준다. 이런 것도 있어서 막 서로 뭐 컴피티션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DNA에 이게 이제 염기마다 약간씩 차지가 틀려서 요만한 포어에다가 그 DNA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차지 차이를 갖다가 그냥 디텍션하는 뭐 그런 메소드도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지면 이제 질병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와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조금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의 염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어서 미리 인터벤션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기생하고 있는 그 박테리아 때문에 소화기도 틀려지고 뭐 이런 것, 소화 시스템, 뭐 여기 피부 질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